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상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꼼꼼하게 평가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전시 동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개최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죠.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배정한 순서입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장우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장우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 그리고 다음에는 공통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요.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죠. 자,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질문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후보자들은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동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발언이죠.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각각 1분 30초씩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남은 시간 20초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고 다음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철민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실까요? 1분 30초입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막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의 품격을 지켜가겠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지 않겠습니다. 늘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철민입니다. 구태 정치 연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준비된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이장우 후보,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뽑은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뽑은 낙선 1순위 대상입니다. 동료 소속 정당, 같은 정당 국회의원들이 뽑았던 제 기억으로는 탈당해야 될 국회의원으로 기억합니다. 동구를 지켜나가야 될 명예,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힘 없습니다. 저는 일찍 정치의 뜻을 품고 정치학 배우고 국회로 갔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 키워주십시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일할 사람 장철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후보 1분 30초 시작 발언 해주시죠. 우선 우한 코로나 사태로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초기 많은 의사협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중국 입국자들을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초기에 대응하면서 잘 할 것을 나중에 완전히 확전하면서 우왕좌왕, 무능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서민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생산, 고용, 투자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은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기 전에 잘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겠다는 이런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불러온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심판해야 된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동구 지역 국회의원을 모셨고 동구에서 아이들 키웠고 동구에서 구청장을 했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동구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를 잘 아는 사람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젊은이에게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동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은 이 국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의 이익도 외면할 수는 없죠. 많은 유권자들은 이 지역 발전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또 필요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국익과 지역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또 지자체장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자들은 1분 30초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고 또 질문을 받은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장우 후보부터 1분 30초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죠. 국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참으로 이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울경에 그리고 경북 지역, 대구 지역의 신공항이었습니다. 국익에 우선할 거냐 아니면 지역의 이익을 우선할 거냐 이런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선택, 강요가 이런 화를 부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중앙정부가 사전에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동의가 되면은 국책사업도 추진하면 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과연 국익을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역의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의 이익이 저는 최우선이고 또 나아가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 이것이 충돌할 때는 합리적인 조정을 해가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거야말로 미래를 향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함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후보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할 땐 국익을 위해 선택하고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수입니다. 국가 이익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저희 대청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청댐이 만들어졌고 수몰밀도 생겼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상당하십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침해되는 재산권, 침해되는 이익을 하나를 잃으면 열을 보답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익이 앞서야 하지만 분명히 침해되는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살필 수 있는, 아니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의원 정치하겠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일치하게 만드는 일,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하려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고 앞으로의 정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두 분의 공통 질문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분 답변에 대한 상호 후보 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는 30초, 답변자는 1분 30초간 답변 시간을 드리고, 자, 이 질문은 먼저 이장우 후보 답변에 대한 장철민 후보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역 이익과 국가 이익의 충돌 문제보단
이 지역이익, 국가이익과 이 개인의 이해 충돌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언론에도 나왔었는데요. 그 대전역 앞에 빌딩, 역세권 개발, 지역 개발 이슈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인이라면 이 개인의 이익과의 충돌 문제를 잘 다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대전 지역, 특히 동구 지역 나가서 대전 또 충청에 정치력도 복원하고 이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사자와 같이 범과 같이 싸워야 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오로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동구에서 헌신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선거 때만 갑자기 나타나서 선거에 출마하고 동구를 사랑한다고 하고 집은 딴 곳에 있고 세를 얻고 잠시 떨어지면 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구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가의 이익과 지역이 충돌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은 합리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한 번도 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동구에서 헌신하고 동구에 살고 동구에서 아이들 키우고 오로지 동구 발전이 저의 미래고 동구에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입니다. 정치인 한 사람이 정치인 관두면 지역을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다가 갑자기 선거 때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선다?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동구를 제대로도 모르면서 동구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장우 후보가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우리 장철빈 후보께서는 우선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발생돼서 교민들을 전세기로 모셔오면서 처음에는 천안에다가 모셔오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아산으로 바뀌면서 지역 갈등이 있어서 거기 왔던 장관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혼나고 지역 주민들이 분노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이 지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이장우 후보께서 그 개인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저희 동구민들이 거의 알고 계십니다. 그 대전역 앞에 빌딩을 그 대부분을 대출하셔서 매입하고 이후에 이제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이거는 개인의 이익을 탐하는 일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일이 아니라 뭔가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많은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약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많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10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집을 전세로 얻었던 것은 제가 이장 후보님만큼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를 내리려고 그리고 동구에서 함께 대전 동구와 대한민국과 함께 커가려고 그렇게 키워주십사 말씀드리려고 그런 말씀들 인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커가겠습니다. 정말 한번 인재를 키워주십시오. 동구도 같이 분명히 같이 커갈 겁니다. 예, 1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활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네. 코로나 네, 말씀은 이따 다른 예, 기회에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해결 방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죠. 재난 기본소득을 놓고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 그리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갈려서 더구나 총선과 겹치면서 더욱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시간 배분은 앞선 질문과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간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 드리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통 답변이 끝나고 나면 후보 간 상호 질의답변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장철민 후보부터 1분 30초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은 이어져야 하는데 쓸 돈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빚을 질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빚을 질 거냐의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대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가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 위기 상황을 버텨나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께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거쳤을 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데 이때 국민들이 빚을 더 늘리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면 저희의 미래가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검사하고 그다음에 진단하고 수술 일정 잡고 예약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소득이 많고 적음을 가릴 여유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전체 국민들께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만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총선 직후에 바로 국민 전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장우 후보 1분 30초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한 25조가 될 거고 4인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국가가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미중의 한계 상황에 대한 비상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예산 512조에 대한 불효불급한 예산을 전용을 하고 예산을 재구성해서 100조 원 정도를 마련해서 국민이 더 이상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응급조치를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긴급재정 경제 명령권을 바로 발동해서 즉시 지급해야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지급하겠다? 또 민주당이 거짓말합니다.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국민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선거 때 되니까 또 속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700만 원씩 신속하게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 무능하기 때문에 말로만 앞섭니다. 2달 동안 제대로 대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정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됩니다. 이런 정권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이번 선거에서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 공통질문 답변을 들었고요. 이제 상호 질의답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후보 답변에 대해서 이장우 후보가 먼저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장철민 후보의 답변은 제가 볼 때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민주당스럽다. 젊은이가 역시 민주당스럽다. 홍영표 의원 보좌관을 했는데 홍영표 의원이 친일파의 손주입니다. 일제 총독하에 중추원 참의를 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 밑에서 정치한 사람의 그런 것을 제가 말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홍영표 의원이 보여줬을 때 장철민 후보가 그 밑에서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장철민 후보 여기에 대해서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홍영표 의원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나 홍영표 의원님의 조부님 친일 문제가 이 긴급 이렇게 지금 재난 소득 이야기 하다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 구태 정치,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말부터 하려는 이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세대가 정말 청년들이 정말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국회 정말 바꿔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긴급 재정 명령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미래통합당 입장입니다. 원래는 빚더미 얘기도 하셨었고요. 이 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40조 고금리 국채 발행하자 우리 국민국채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황교안 대표는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또 반대하고 있고 50만 원 지급하자는 얘기는 이제는 좀 정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시네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인지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헌법과 실정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이 사태를 최대한 조기에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우리 정부 여당은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철민 후보가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이 지금 정리가 되기는 된 겁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조 고금리 얘기도 하셨었고 50만 원 그러니까 국채 발행 얘기도 하셨었고 현금 지급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셨고 포퓰리즘 반대 얘기는 지금도 살아있는 얘기인데 정리가 돼 있는지와 이 불효불급한 예산 전용한다고 하셨는데 좀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자 이장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1,700조가 넘었고요. 국가 채무가 지금 728조가 됐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지금 국가 재정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계속 빚을 내 가지고 계속 재정을 확대해 왔는데 국가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거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후보가 홍영표 의원 왜 얘기나 하냐 말씀하시는데 홍영표 의원은 할아버지의 심각한 친일 행적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4+1이라는 불법 협의체를 가동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공수처법을 올려가지고 이런 누더기 선거법을 만든 주범이 홍영표입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의 그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손주가 이 정치를 떠나야 될 사람이 그 밑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 패스트트랙 이런 거 조언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선거법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보장하는 공수처법 이런 거 날치기로 강행하듯이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젊은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좋은 사람한테. 좋지 않은 사람한테 정치를 배우니까 오자마자 비난부터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태 정치고 젊은이가 아직도 제대로 신선하지 않고 구태부터 배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분 30초간 공약 발표를 하면 상대 후보는 30초간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후에 재차 질문과 재답변을 한 번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장우 후보부터 2분 30초간 공약 발표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우선 우리 역세권의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우선 원도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공기업 취업 확대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역세권의 1조 4천억 규모의 3번 불발돼 있는 4차에 반드시 성사를 시켜서 우리 동구 발전에 완전한 기폭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중단돼 있다가 제가 지난 8년 동안 노력해서 다시 정상화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소재지구, 구성 2구역, 대동 2구역, 천동 3구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구간 대동 5거리부터 가양 4거리까지가 4차선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장해야 됩니다. 도로를 확장하든가 전용 노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용원동 지역의 하수관로 사업, 또 대전천변의 하수관로 사업, 남아있는 중앙동, 용전동 지역에 있는 하수관로 사업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정말 취업 확대와 또 청년들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성남동 오피스텔을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만들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육아종업지원센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 그렇지만 동구를 구청장 때부터 5개 권역으로 균형 발전을 시키는 전략들, 이것들을 끝까지 밀고 갈 생각입니다. 우리 용전동 터미널 중심으로 한 북부 상업권, 그리고 동남부권, 동구청 중심으로, 그리고 대학로권, 그리고 대청호권, 또 이런 권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면서 우리 동구 내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까지 홍도육교 지하화, 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유치, 동부경찰서 이전, 하수관로 사업 예산 확보,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 거기다 소재동 560억짜리 공원, 이런 것들을 지난 8년 동안 확실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검증된 후보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동구 발전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장호가 3선이 돼서 대전 발전, 동구 발전, 정권 교체를 이룰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동구 구민 여러분, 이장호 확실하게 전폭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장철민 후보께 질문 기회 2번 드리겠는데요. 먼저 1차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역세권에 1조 4천억 유치하시겠다고 말씀을 이정 후보께서 하셨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역세권 공모한 게 1, 2, 3차 다 이제 구청장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 하시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아마 그 안에 역세권 주변에 빌딩을 구입하시기 전이라 안 하셨던 겁니까? 예, 시간 다 됐습니다.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대전 역세권은 박성효 시장 때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해서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왔어요. 그리고 철도공사가 대전 역세권에 투자 유치를 하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래서 철도공사가 나섰습니다만 대전시와 철도공사의 여러 가지 이견 차이, 어떤 시설을 할 거냐, 주거 기능을 많이 넣을 것이냐, 상업 기능을 많이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에게 투자 요건을 열어줘야 되는데 철도공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적거렸습니다. 거기다 대전시도 최소한 기업들이 대전 역세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열어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역대 민주당 시장들이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다가 뒤로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요번에 그래서 투자 여건을 상당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에 성사될 가능성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촉구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투자 여건을 열어라. 이렇게 열지 않는 대전시장, 민주당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철도공사 사장, 집권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릅니다. 내용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하고라는 겁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장철민 후보 보충 질문 기회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확실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하신 거네요. 민주당 시장이라 못했고 여당 정부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하여튼 정부가 협조를 안 해서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있으시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시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입니다. 집권 여당의 힘과 정말 발로 뛰는 국회의원의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내겠습니다. 장철민이 새로운 그림 그려내겠습니다. 예, 자, 이장호 후보 답변 1분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대 지도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 그 지역 주민이 불행하다. 아니, 대전 동구에 아무 제대로 된 뿌리 하나 없고 무슨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운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인천 부평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동구에 출마해서 하겠다. 이런 후보를 믿고 어떻게 동구 발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구에 5개 권역을 나눠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10년 이상을 줄기차게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차곡차곡 해결해 왔습니다. 대형 여러 가지 사업들 국비 제대로 따왔습니다. 범과와 같이 사자와 같이 싸웠습니다.
이런 후보를 가지고 젊은 청년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동구 발전을 얘기하고 잘못했다 비난하는 거야말로 이 청년의 미래가 저는 밝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청년이면 제대로 공부하고 그 공부에 맞춰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불행합니다. 우리 동구 구민들이 불행해집니다. 동구 발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보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이 가능할 때 출마하는 게 그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철민 후보가 2분 30초간 공약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실까요? 일단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좀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새로운 비전, 더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구 예전에 정말 자부심이 강한 대전의 모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31만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22만 5천 명입니다. 30만 도시 회복해야 됩니다. 30만 도시를 회복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는 대전의료원 설립입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저희 새로운 감염병이 온다면 저희 대전은 이 공공의료 체계가 좀 부족합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됐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올해 안에 해결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동구 유치입니다. 저는 이제 대전역 뒤편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공기관 20개 유치,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완전히 동구의 지도가, 대전의 지도가 바뀔 일입니다. 대전 둔산이 이 삼청사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세종이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큰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동구도 우리 대전역 뒤편 원도심에 공공기관 20개 유치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정부 여당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정부 여당의 힘과 실무를 정말 많이 챙겨본 저의 실력으로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이제 홍도동과 삼성동 지역을 가르는 대전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잇는 철로인데요. 지금 이제 홍도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완전히 폐선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선로의 존재로 도시의 단절을 겪었던 삶의 질의 후퇴를 겪었던 주민들께 녹지 공간으로 숲길 공원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동구는 원도심 안에 이 생태축 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동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대전선 숲길 공원화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제 이장호 후보가 두 번의 질문 기회를 갖게 되겠는데요. 먼저 30초간 1차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공보물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우리 동구에 있지도 않은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대운초등학교. 대운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암초등학교를 한 것 같은데 이래서 동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신흥 3구역, 삼성 1구역 민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1분 30초간 장철민 후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타입니다. 오타를 지적하는 일이 엄청나게 큰일인 양 포장하는 이런 종류의 정치 진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아까도 이제 홍영표 의원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홍영표 의원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친일 행적 조부님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공식 사과하고 정말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원내대표실에서 제가 같이 협상을 해나가면서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하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성과들을 얻어내 나가는 협상 기술도 배웠습니다. 정말 제가 함께 국가 예산 전체를 조율하고 모든 입법 전략을 상의하고 여러 가지 정무적 현안들을 다루면서
정말 큰 정치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그 청와대와 기재부, 정부 이런 부처들과 실무당정협의라는 걸 합니다. 저 아마 30대나 청년 중에는 저만큼 실무당정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동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경험과 여태까지 쌓아온 능력 다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충 질문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후보 좀 30초간 전에 신흥 활용하십시오. 3구역 삼성구역 민간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합 아파트입니다. 조합원들이 주인인데 국회의원이 주인도 아니면서 조합의 결정을 어떻게 신속하게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고, 홍영표 의원은 제대로 협상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홍영표야말로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말 몸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강행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서 협상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장철민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택재정비 사업도 재개발 사업도 아니면 다른 그 지역에 오는 현안들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그 법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수익성 평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조율하고 잘 넘어가게 하는 것. 뭐 저희가 뭐 무슨 국회의원이 뭐 예전처럼 뭐 강하게 압박을 넣고 압력을 넣고 불법적인 일들을 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 요인들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것, 갈등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 일들을 잘해 나가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듣고 정말 진솔하게 그 고민들을 말씀드리고, 그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 법적으로든 여러 문제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홍영표 의원님 얘기하시는데요. 패스트트랙 과정, 저희는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기소되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장우 후보님 본인도 지금 뭐 약식 뭐 이렇게 되셨다가 뭐 다시 이제 조기재판으로 뭐 이렇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토론까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공약과 또 정책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의해서 장철민 후보부터 질문을 하시고 이장우 후보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장철민 후보 먼저 1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문제를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빌딩 맵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제 대전역 앞에 이 빌딩 말고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나오기로는 마포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인가요? 이제 서울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이 아파트를 소유를 이제 가족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재산을 취득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이 자금 출처 소명이 잘 안 되셨던 부분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흔히 딱지를 매입한다고 하죠. 이 분양권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께 제대로 소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거 부동산 업자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또 젊은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딱지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는데 참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의원은 저는 효동 현대 아파트에서 2003년부터 거주해 왔습니다. 제가 당의 원내 대변인, 당 대변인 하면서 나를 세는 일이 많아서 숙소가 필요했고 또 제 아들, 딸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고,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문재인 정권이 폭등을 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금 출처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희는 저하고 딸하고 집사람이 다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하에서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체제하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산 것까지 그런 걸 정치 공세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저 젊은 후보가 참으로 구태 정치를 배웠다. 민주당답다. 손혜원답다. 조국답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함께 정치해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조국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서민 경제 살리자는 우리 미래통합당과의 싸움이다. 이런 선거는. 손혜원, 조국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랬습니까?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는 프레임 모든 것을 야당에게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프레임 만들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젊은 후보가 그런 것만 배워갖고 왔는지 동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갑자기 이사 와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참으로 걱정입니다.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은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장우 후보의 답변을 듣고 장철민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동구민들께서 제가 이제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여쭤보신 말씀이 이 재산 문제였어서 그거를 또 전하는 게 이제 유권자들의 궁금함, 국민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일들 전하는 게 또 도리이기도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008년 구청장 당시에 2억 정도의 재산을 신고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3억 5천. 아마 부동산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아마 좀 고려하면 그보다도 아마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부동산을 이용해서 이 많은 재산을 늘려오신 일들 그리고 그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동구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나. 정치인이라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이장우 후보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입니다. 우선 장철민 후보가 얘기하는 것들에서 상당히 내용과 사실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무작정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는데 저는 국회에서 8년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50대입니다. 50대 나이에서 집사람도 경제적인 주체였고 저도 저체였고 또 아버지께서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당하게 마련한 재산을 가지고 그러면 북한식으로 나눠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장철민 후보가 이런 정책적인 얘기들, 동구를 어떻게 가꿀 건지 동구에 대해서 더 공부하지 않고 선배 정치인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장철민 후보의 미래가 참 암울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를 홍준표 같은 국회의원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런 정치 하는 겁니다. 조국과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니까 그렇습니다. 손혜원과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가하고 전 정권에 떠넘기고 전 정권에 떠넘기고 그래도 안 되면 야당한테 떠넘기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합니까? 이제 동구에 왔으면 적어도 동구에 대해서 5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구를 이해할 수 있고 동구의 과거부터 우리 장철민 후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동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계획했고 준비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수행해 온 겁니다. 그런 선배를 비난하는 거 그거 참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가 충고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장우 후보가 질문을 하고 장철민 후보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장우 후보 1분간 먼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장철민 후보는 동구에 특별한 연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갑자기 이사 와서 몇 개월 아파트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얻어가지고 동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지난 국회에 있으면서는 인천 부평에 홍준표 의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선거 때 나타나서 동구 발전을 한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은 아들, 부인 다 이 지역에서 키우고 이 지역에 함께 생활하면서 이 지역에 헌신하는 게 그게 국회의원의 기본 도리입니다. 출마할 사람이 기본 도리인데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하나는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럼 세종시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저 세종시에 살면서 여기에 저 전세만 얻어놓고 출마한 겁니까? 전 이런 걸 명확히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철민 후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좀 해명이 좀 필요하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장철민 후보 2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장 후보님께서는 명확한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전 진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부모님이 거주하십니다. 그 제가 이제 거주하던 곳은 이제 부모님 집이었고 그래서 바꿔서 사느라고 네 그렇게 이제 갖고 있고요. 그 전세 월세 물어보시는데 전세로 얻어서 이 동구에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면 이장 후보님도 아마 부족하실 겁니다. 이 동구에 이 고령에 이 동구에서 정말 뿌리박고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오래 산다고, 오래 정치했다고 되는 겁니까? 새로운 고민,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일. 그게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정치가, 지금의 국회가 가장 못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현역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장우 후보님이 해오셨던 일들이 동구의 국민들을, 대전의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더 나은 삶으로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힘, 새로운 지식과 능력,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는 젊지만 국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저희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실에서 정부와 청와대와 모든 부처와 입법과 예산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사업을 만들어가던 일을 하다 왔습니다. 누구보다 동구를 위해, 정치 발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장우 후보 보충 질문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후보에 그러면 저 동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동구에 행정동이 몇 개입니까? 법정동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그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홍영표 후보 친일파라고 제기했습니까? 후손? 적어도 친일파의 그것도 아주 엄중한 친일파의 후손이었다면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반성한다고 하면서 정치한다? 이거 안 됩니다. 옛날 신기남 의원은 저 관뒀습니다. 정치를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 또 한마디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난 저 여야 협상과 타협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했던 홍영표 의원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자 여기까지 질문하시고 답변은 2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발전시켜 보겠다. 대한민국 국회를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신념으로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배우고 국회로 왔습니다. 첫 직장이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를 발전시키는 일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정말 너무 비대합니다. 세상은, 사회는,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당을 발전시키는 일,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에 평생을 헌신할 수만 있다면 아 정말 의미 있는 삶이겠구나. 제가 공부하고 했던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결심으로 정말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정책비서, 비서관, 보좌관, 원내대표 정책실장까지 거쳤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제가 평생을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는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장우 후보님이 답변해야 되실 질문을 스스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국회법 위반, 이제 그 문제로 오히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 위험이 동구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정치를, 우리의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는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주민들의 행정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수 주민들의 참여와 정치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또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번 공통 질문입니다. 자, 후보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1분간 답변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장우 후보부터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1995년 6.27 전국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할 당시에 제도와 법규를 제대로 정비 안 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를 하기에 아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방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산, 조직 그리고 인사 문제의 독립성을 제대로 갖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최근에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자치관 연봉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분들을 최측근들, 선거 공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도리어 지방자치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주민들 스스로 동네를 일구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후보 역시 1분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남동에 저희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이제 시설들도 살펴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우리 주민자치와 우리 공동체 활성화의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민들이 함께 여러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드웨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방송을 하고 모임을 하고 공연을 하고 하면서 자치활동을 해나가고 또 아이들은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엄마들은 그 테이블에서 같이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정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체육시설, 우리 교육 문화시설, 보육시설 그리고 우리 복지관들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동구가 정말 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후보자들과 토론을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마무리 발언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들께 각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장철민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후보님께서는 제 젊음이 부러우셨나 봅니다. 저 38 청년 정치인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국회의원이 된 나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 큰 틀을 보는 눈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가 도약해야 할 시간입니다. 혁신도시, 동구의 지도를 바꿔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반드시 바꿔야 될 시간입니다. 미래, 진짜 미래,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젊은 힘, 동구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당의 힘, 이 젊은 힘과 여당의 힘,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철민입니다. 예,
자, 이제 이장우 후보 1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사랑하는 바랍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 경기가 거지 같다는 반찬가게 사장님의 뜻이 참말로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워서 목숨 걸고 투표해야겠다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을 중간 평가하는 겁니다. 3년은 무능과 오만의 시대였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은 내로남불의 시대였습니다. 경제를 망쳤고 서민 경제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세금은 폭등했고 집값도 폭등했습니다. 폭정의 시대였고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정권은 끝을 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권이야말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3선이 돼서 국회 상임위원장, 원내 대표, 당 대표에 도전해서 동구 발전, 대전 발전, 그리고 정권 교체, 국가 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임해 주신 두 분 후보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동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4월 15일 마스크, 신분증 챙기셔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구 선거구 국가혁명 배당금당 송인견 후보의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